안녕하세요. 뉴욕타임즈입니다. 23일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코로나 검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장문의 기사를 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부터 시작해서 검체를 오염시키지 않고 검사하는 기술, 검사하는 장비까지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 결론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한국의 경우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일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 감염자가 29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내 총 감염자 수는 11,000명 이내, 일일 확진자 수도 10명 내외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BBC에서도 왜 이렇게 검사가 어려운지를 물었지만 다른 나라들도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행정부를 향해서 왜 한국처럼 못하느냐고 여러 번 닥달을 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처럼 검사 수를 늘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며 한국식 코로나 검사 방법은 유용하지 않다면서 우리를 비웃고 깔보고 얕잡아 보던 일본 언론들도 최근에는 왜 일본은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라고 아베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일본에서 확진자 수가 13,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 밖에서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하면서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말 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걸까요? 우리나라가 사태 초기부터 민관이 협력해서 진단키트를 빠르게 생산해냈던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그것 외에도 정말 하늘이 돕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연적인 요소가 결합돼서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이렇게 긴 면봉을 코에 쑥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면봉은 이탈리아의 코판이라는 회사가 2011년에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특허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을 줄 만큼의 기술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특허를 주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노블바이오라는 국내 토종업체가 이 의료용 면봉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우선 공급 원칙을 앞세워서 코판에서 생산하는 면봉의 글로벌 공급을 모두 중단해버립니다. 전 세계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에서 공급을 중단했으니 의료용 면봉 만드는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보다 더 급할 수밖에 없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BBC 기사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의료용 면봉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내용을 소개할 정도로 다들 이 작고 얇고 긴 면봉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로 의료용 면봉 세트를 수출한 일을 두고 국내 언론들이 별것도 아닌 그깟 면봉 하나 수출해놓고 청와대가 온갖 생색을 내고 있다면서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면봉을 구매해가는 서유럽 국가의 고위 공무원은 이런 국내 언론의 행태를 두고 코미디 같은 풍경이라고 꼬집기도 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는 품목이 이 면봉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노블바이오에서 샘플을 보내서 신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진단키트 생산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민간업체 간에 손발이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면봉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더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선호했던 항체 검사가 잦은 오염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 방식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불량으로 인해 반품을 요청하고 있는 중국산 키트는 항체 검사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검사를 할 때 항체 검사가 아니라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PCR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PCR 방식인 한국산 키트를 항체를 이용해서 검사해놓고 검사가 되네 안 되네 말들이 많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들이 검사를 잘 못해놓고 한국산 키트는 비상용으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공식 입장까지 내놨었는데요. 국내 업체인 시젠이 2달 새 1,000만 회를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수출할 만큼 국내산 진단키트는 전 세계에서 확실히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는 시간만 오래 걸리고 부정확하다면서 항체 검사를 고집하다가 최근에서야 어쩔 수 없이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PCR 검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기존의 PCR 검사를 국가 주도의 연구기관이 독점해왔고 민간 연구소에서는 거의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각종 암을 검사하는 데 PCR 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하는 민간 연구소가 애초에 많았었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너무 쓸데없이 많이 검사하는 거 아니냐, 의료보험에서 지원해주니까 막 검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PCR 검사를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결정적으로 써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추진하던 PCR 검사 국제표준 인증 승인이 올해 3월 29일에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병원체를 검출해서 유전자를 증폭시키고 감염병 진단을 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검사 방법이 국제표준이 되면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검진 키트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 장비까지 모두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 행정, 시스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발전을 거두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의료 체계가 얼마나 좋은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달여간 우리를 향해 쏟아진 외신들의 관심과 세계 정상들이 앞다퉈 우리 정부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부심까지 드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높아진 국격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발전에 큰 힘을 실어줄 거라는 예측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를 주목해야 한다고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